현재 미국은 경제 최강국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있는 이 북미 지역이 예전에는 외면당한 땅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1700년대로 가봅시다. 이때 당시 경제 최강국은 의외로 남미에 있는 카리브 지역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딴판이죠. 남미는 어째서 점점 뒤처지고 있고 북미는 훨훨 날아다니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찾아 유럽 사람들이 남미와 북미를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모두가 입맛을 다진 땅은 북미가 아닌 남미였습니다. 먼저 남미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500년대 스페인이 남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남미를 식민지로 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도 남미에 식민지를 두겠다고 등장합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쫓아낼 생각으로 교황을 찾아가죠. 그러나 교황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둘로 나눠 라며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게 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남미가 세로로 나뉘어지죠. 카리브해를 포함한 지역은 스페인이 차지하고 브라질 지역은 포르투갈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나라는 북미가 아닌 남미를 두고 싸웠을까요? 사실 스페인은 남미의 자리를 잡기 전에 북미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었습니다. 그 당시 북미는 척박한 황무지였어요. 그에 비해 금싸라기 땅, 카리브 지역을 품고 있던 남미가 경제적으로 얻을 게 훨씬 더 많았죠. 스페인에겐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1620년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모두에게 외면받았던 황무지 북미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은광이니 석탄이니 알 바 없고 오로지 살기 위해 바다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죠.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남미에 상륙했던 스페인, 포르투갈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남미와 북미의 어마어마한 차이는 시작됩니다. 똑같은 식민지였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북미는 경제적 이익이 크게 기대되지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황무지였으니까요. 영국은 너네 맘대로 살라며 미국에 자유를 주었고 미국인들은 정치적인 자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갑니다. 반면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카리브 지역을 포함해 이 비옥한 땅들을 가만 놔둘 순 없었죠. 최대한 뽑아먹으려면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료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고 정부의 규제를 중심으로 식민지가 운영이 됩니다. 이게 다 남미 땅이 잘난 탓이죠. 포르투갈은 심지어 브라질 지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봉건 영주들에게 뿌렸습니다. 귀족들은 다시 그 땅을 자본가에게 나누어 주었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왕실의 금고만이 날이 갈수록 두둑해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이랄까요? 남미와 북미의 운명을 가른 제도 차이는 이들이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예로 유럽의 이민자들은 이상하게도 남미가 아니라 북미로만 계속 향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종교였습니다. 남미의 경우 국가가 정한 종교가 있었고 이를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반면 북미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민자들 입장에서도 북미가 좋았던 겁니다. 똑똑하고 좋은 인재들이 북미에 가득 찼고 이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자 북미와 남미의 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남미와 북미는 단순한 제도 차이에서 시작해 현재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네요. 황무지여서 오히려 더 자유가 보장되었던 북미, 금싸레기 땅이라서 권위주의적 시스템이 정착되었던 남미, 역설적이지 않나요?